마음을 잃은 아이들 앤드 김별아. 아들아이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였다. 목욕을 돕다가 아이의 손바닥이 발갛게 부푼 것을 발견했다. 잘못을 저질러 선생님께 회초리로 맞았단다. 엄마가 가진 체벌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을 뻔했지만 아이 스스로 잘못했다니 정황부터 알아보기로 했다. 우리 반에 일하고 있는데 걔가 좀 엉뚱해서 아이들한테 놀림을 당하거든. 그걸 선생님이 아시고 이를 괴롭히는데 가담한 사람은 다 나오라고 해서 나도 나가서 맞았어. 자식 겁났지 속은 못 낳는다더니 내 아들이 왕따의 가해자가 되었단 말인가. 화나고 놀라서 내가 정말 이를 괴롭혔냐고 따져 물으니 아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대답했다. 내가 직접 놀리진 않았지만 다른 아이들이 놀리는 걸 그냥 구경했어. 그러니까 나도 이를 괴롭히는데 가담한 거잖아. 현명한 엄마가 되는 길은 멀고도 험해라. 나는 또다시 말문이 막혔다. 아이들은 오직 경험을 통해 가치와 선악과 우열의 구분법을 학습한다. 그러하기에 최초의 교사, 엄마로 대표되는 양육자의 태도가 중요하다. 아이가 흙을 만지면 어떤 엄마는 단박에지지 라고 외치며 사납게 손을 낚아챈다. 그럴 때 아이에게 흙과 땅은 더러운 것으로 인식되기 마련이다. 놀이터를 오염시키는 애완동물이나 야생동물의 배설물과 기생충, 각종 유해 세균을 걱정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애초에 흙을 지지로 학습한 아이에게 자연에 대한 호기심과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치기는 힘들 수밖에 없다. 사람 사이의 일은 더욱 어렵고 복잡하다. 나는 혼란스럽고 불편한 채로 아이의 솔직한 고백을 칭찬하고 방관의 태도를 꾸짖었다. 최소한 너는 구경만 했으니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할 수는 없었으므로 피해자를 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가해자를 격리해야 한다는 원성이 들끓는다. 하지만 상처 입고 상처 입힌 아이들은 사건의 당사자만이 아니다. 그토록 끔찍한 잔혹극이 교실 한 구석에서 버젓이 펼쳐지는데도 침묵하는 방관자이자 공범이 될 수밖에 없었던 나머지 아이들의 존재가 어쩌면 더 무섭고 슬프다. 때로 가해자의 등 뒤에서 잔인한 쾌감을 즐기다가 돌아서 불의를 외면하고 폭력에 복종했다는 굴욕감에 괴로워하며 아이들은 점차 마음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사람이 사람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마음과 비겁을 떨치고 용기를 내어 그것을 표현하는 마음의 힘을. 나쁜 아이들이 갑자기 많이 태어난 것이 아니다. 나쁜 세상이 아이들을 점점 망가뜨리고 있을 뿐이다. 지금 아이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다.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있다. 함께 백두대간 종주를 했던 길벗 중 어느 중학교에 학주학생 주임인 교사가 있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때면 그녀는 시를 죽은 얼굴로 도망치듯 산에 왔다. 집에서 부모에게 쪼이고 학원에서 압박당한 아이들이 스트레스와 분노를 학교에서 터뜨리는 바람에 평소보다 사건 사고가 서너 배 이상 일어난다는 것이었다. 친구를 때리고 물건을 훔치고 유리창을 깨면서 발버둥질해야만 배겨낼 수 있는 압박 속에서 아이들의 일탈은 가학적이자 피학적일 수밖에 없다.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껴안고 어디부터 내쳐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아프다. 세상이 아프다. 아이들이 마음을 잃었다. 세상이 텅 비었다. 아프고 텅 빈 그들을 징계하고 훈시해봤자 별반 소용없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이 아니라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말이 새삼스럽다. 아이들이 잔인하고 가혹해질수록 어른들이 만든 이 잘난 세상의 편견과 냉담과 이기심이 명징해질 뿐이다. 눈시울이 화끈하고 뒤통수가 뜨끔하다. 삶을 넘다 김별아. 비록 너절하고 비루할지라도 어떻게든 넘어야 할 삶이기에 독자들이 이 글을 읽을 무렵 나는 군사작전지역인 향로봉을 제외한 남쪽 백두대간의 마지막 구간인 진부령을 넘고 있을 것이다. 지난 20개월 동안 진행했던 도상거리 640의 능선의 진입로와 탈출로를 합쳐 약 768에 이르는 백두대간 종주가 바로 오늘 끝난다. 지리산에서 시작한 발걸음이 백두산까지 미치지는 못했으나 오로지 온몸으로 온몸을 밀어 한반도 산줄기의 거지반을 지르밟았다. 지리산과 남덕유산과 속리산과 소백산과
태백산과 설악산 등 명산을 두루 넘으며 비바람과 눈과 불볕에 고루시 달리고 꽃과 새와 독초와 땅벌을 만나며 숱한 오르막과 내리막과 암벽과 너덜경을 거쳤다. 내 생에 가장 치열했던 두 해가 그렇게 지났다. 애초에 능란한 산꾼이라기보다 형편없는 평지형 인간임을 고백하고 나선 길이었지만 끝판에 이르러 돌이켜보니 생각보다 훨씬 더 무모한 짓이었다. 일상은 오롯이 산행 일정에 맞춰져 부자유스럽고 평소에 쓰지 않던 근육들은 갑작스런 충격에 비명을 질러댔다. 단단히 미치지 않고서야 할 수 없는 일, 공연한 객기로 만용을 부렸다고 후회하며 자책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엔 그 또한 지나갔다. 도저히 넘지 못할 듯했던 봉우리를 오르고 도무지 감당하지 못할 듯하던 시간을 견뎌 결국 오늘 나는 마지막 산을 넘는다. 끔찍하게 싫어했던 일이기에 꼭 하고 싶다는 모순된 동기를 앞세워 시작한 일이었지만 실로 내가 산에서 배우고 얻은 것은 필설로 다하기 어렵다. 나는 종종 의식적으로 때로 무의식적으로 산과 삶을 헷갈렸다. 산행에 앞서 불안과 두려움에 떨 때면 삶 앞에서 헐벗은 나를 생각했고 힘겹게 산을 넘어 맥기숙의 주막에서 막걸리 한 잔을 들이켤 때면 다만 살아있다는 사실에 행복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배운 것은 왜 오르느냐는 12곡절에 상관없이 언제나 그곳에서 의연한 산처럼 삶은 권리이자 의무인 동시에 그 자체가 목적이라는 사실이었다. 산 아래 사람의 마을에는 어둡고 차가운 시절이 다가오고 있다. 밀봉된 상자가 열리면 검은 새떼가 하늘을 뒤덮고 털어서 먼지 정도가 아닌 방사능 분진이 매캐하게 피어오르고 세상에는 이미 알고 있었다거나 이럴 줄 몰랐다는 악다구니가 넘칠 것이다. 그 와중에 마음과 몸이 헐벗은 사람들은 더욱 가난해지고 외로워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슬픔으로 스스로를 죽이거나 번쩍이는 분노로 일면식도 없는 이들을 난도질할 것이다. IMF 사태 이후 신자유주의의 롤러코스터를 올라탄 데 더섭쳐 공감 능력 제로의 소시오패스들이 칼자루를 휘두르는 한국 사회에서 내림받은 영매가 아니더라도 그 정도의 묵시록적 세계는 얼마든지 예언해봄직하다. 믿을 것도 도망칠 곳도 더 이상 없다. 월가 점령 시위에서 파생된 인터넷 사이트. 우리는 99%다. http://WARTH 99%. 텀블러. 캄의 사람들이 자신이 99%인 이유를 직접 써올린 인증샷을 보면 그 참담함이 가히 국제적으로 느껴진다. 저임금, 워킹푸어, 고용 불안 등. 하지만 비록 너저라고 비루할지라도 어떻게든 끝끝내 넘어야 할 삶이기에 떠밀리다. 탈진하고 넘어져 낙오하지 않기 위해선 어떻게든 나만의 근기와 속도를 지켜야 한다.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산행이지만 어디선가 함께 걷는 이들을 기억하며 디스토피아의 협곡에서도 희망이라는 아득한 봉우리를 끈질기게 바라보아야 한다. 숨차다. 힘겹다. 하지만 산을 넘게 하는 건 고통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한 걸음 한 걸음뿐이다. 숨을 고르고 이를 악문다. 넘어온 숱한 산을 뒤로 한 채 나를 기다리는 또 다른 삶을 향해 다시 신발끈을 단단히 조일 때다. 삶과 상처의 후배들에게 김별아. 허용되어 마땅한 지적 탐욕과 체험. 진짜 세상 공부는 이제부터 시작. 동쪽 변방에 자리한 고향으로 가는 마지막 고개에서는 항상 멀미가 난다. 이제는 99굽이 구절 양장 대신 산을 뻥뻥 뚫어낸 일직선의 대로를 따라가는 길인데도 그렇다. 나고 자란 사오싱송을 배경으로 숱한 명작들을 쓰고도 때로 신이 놓아여 홍수로 쓸어가 버려도 좋다고 저주를 퍼붓던 루신처럼 고향에 대한 애증은 끝없이 탈출을 꿈꾸었던 이단자의 숙명일까. 흔들리는 추억 속에 그리움과 환멸감이 뒤엉켜 어지럽다. 이번 귀향길이 더욱 어수선한 것은 20여 년 전에 나를 만나러 가기 때문이었다. 전교조 지회가 주최한 강연회에서 내가 만날 이들은 일주일 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 해방감과 허탈감, 그 모순된 감정의 경계쯤에 있을 그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까? 꼭 그들 나이였을 때의 내 모습을 생각하면 할 말이 없을 듯 무수히 많을 듯도 싶었다. 나는 그곳에서 이른바 명문 학교를 졸업했다. 하지만 스스로 자부하는 명문이 아닌 남이 부여한 명문의 타이틀을 얻기 위해 우리는 청소년기를 온통 저당 잡혀야 했다.
끝없는 시험과 교실 앞 복도에 게시된 1등부터 꼴등까지의 이름이 빼곡히 적힌 두루마리, 몽둥이 찜질과 단체 기합과 수치심을 자극하는 욕설, 평균 점수가 떨어졌다는 이유로 흙바닥에 1시간 동안 꿇어 앉았다 일어났을 때 벌목된 나무처럼 쿵쿵 쓰러지던 친구들을 나는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한다. 성적이 오르는 만큼 맷집과 반항심은 비례하여 떠나올 때쯤엔 뒤돌아보기조차 싫을 지경이었다. 그토록 오랫동안 고교 비평준화 지역으로 남았던 고향에 내후년부터 평준화가 시작된다고 한다. 명문 학교의 일부 동문들이 그 결정에 반대한다는 말도 들리지만 나는 후배를 성적의 높낮이로 구분해 차별할 생각이 없다. 사회 진화의 어떤 단계에서는 경쟁을 통한 엘리트주의가 효력을 발휘할지 모르지만 그보다는 서열화를 통해 잃는 것들이 훨씬 많다. 적어도 후배들은 나처럼 학교와 교사와 교육 자체에 트라우마를 가진 성공적인 실패작으로 자라지는 않을 것이 아닌가. 강연장에서 만난 아이들은 예상대로 예뻤다. 아니, 아이들은 언제나 예쁘다. 언젠가 나도 그들처럼 예뻤는지는 모르지만 분명코 그들이 속내에 감춘 만큼 불안하고 혼란스러웠다. 그해 겨울 나는 대학 입시를 일주일 앞두고 가출했다. 갖은 우여곡절 끝에 시험을 치르고 운 좋게 합격 통지서를 받아들긴 했으나 친구들이 미팅을 하고 운전면허학원에 등록할 때 도시 외곽의 벽촌을 도는 시내버스 안내양으로 취직했다. 가출을 하기에는 타이밍이 좋지 않았고 알바치고는 생뚱맞기 이를 데 없었다. 하지만 선거 관련 뉴스 앞에서 아버지와 밥상을 던지며 싸웠다고 해서 정치적인 가출이라 할 수도 큰 뜻을 품고 분화로드 운동을 벌이고자 아르바이트를 감행했다고도 할 수 없다. 돌이켜 곱씹어보건대 19살의 내가 저지른 돌발적인 사건들은 오직 경쟁과 억압 속에 잃어버린 나를 알고 나를 찾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다. 상처만큼만 넓어지는 세상 속으로 이제 막 첫 발을 내딛는 후배들에게 나는 인생의 선배로서 감히 조언한다. 여태껏 받아들고 한숨 짓던 성적표의 등수 따위는 깨끗이 잊어버리길. 지금은 믿지 못하겠지만 정말로 행복은 성적순일 수 없다. 언젠가 차라리 행복이 성적순이었으면 좋겠다고 칭얼댔던 헛똑똑이 선배의 말이니 믿을만하다. 진짜 공부 마이너스 세상 공부, 사람 공부, 인생 공부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허용되어 마땅한 지적 허용과 권장되어 마땅한 체험에 대한 탐욕으로 한껏 들썽들썽 걸신스럽게 공부해야 한다. 부디 그 큰 배움터에서 용맹 정진하기를.